네, 다음으로 방전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온도 복사에 의한 것, 뭐 백열등이나 그다음에 뭐 특수, 그다음에 할로겐 전구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제 방전등인데 방전등에는 우리가 뭐 아크 방전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압 방전, 고압 방전, 초고압 방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온도 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루미네선스다. 온도 복사 이외의 모든 발광은 루미네선스다라고 합니다. 근데 루미네선스에 종류가 있습니다. 종종 시험에 나와요. 전기 루미네선스가 있습니다. 전기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것이 뭐냐면 기체 가스 중의 방전에 의한 복사. 우리가 기체 가스 전기 루미네선스를 이용하려면 기체 가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것이 수은등과 네온관등이 있다. 그래서 전기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수은등, 네온관등이 있습니다. 근데 복사 루미네선스, 복사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음극선, 요즘 많이 사용하진 않죠. 텔레비전, 영상, 브라운관. 요즘 뭐 LED TV, 뭐 LCD, LED TV를 사용하는데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사용하는 그 루미네선스가 음극선 루미네선스고요. 그다음 파이로 루미네선스는 발륨 아크. 파이로 루미네선스. 그다음에 전개 루미네선스 앞에서도 했지만 전개는 일렉트로 루미네선스에서 EL 등입니다. EL 등이 전개 루미네선스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부터 방전등,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방전등의 종류 및 특성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아크 등이 있습니다. 탄소 아크 등은 우리가 저압이었습니다. 저압 방전등이었고요.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제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 탄소 아크 등에서 고휘도 아크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영사기, 뭐 눈부심이 큰 대형 영사기 있죠. 영사기 등이 고휘도 아크 등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등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안개 나오면 나트륨 등이에요. 안개. 그 다음에 터널, 안개 터널, 도로 이런 식으로 나트륨 등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가장 좋아요. 우리가 도로에 사용되는데 이런 거죠. 뭐 질보다 양이고 양보다 질이 있는데 도로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질보다 양이겠죠. 그냥 밝게만 해주면 됩니다. 뭐 연색성이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밝으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등은 연색성이 가장 나쁘죠. 그러니까 빛의 조명의 질 같은 것 있죠. 이런 것들은 가장 나쁜데 효율이 가장 좋아서 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해서 밝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조명으로는 부적당하다. 연색성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나트륨 등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안개 나왔다, 터널 나왔다 이런 곳에 나트륨 등입니다. 그 다음에 수은등이 있습니다. 수은등은 수은등 여기 뭐야? 저압이 0.01mm HG인데 HG가 뭐예요? HG가 수은등이죠. 수은. 그리고 밀리미터, 수은주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압은 0.01mm HG가 수은주 밀리미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은 뭐 760까지고 초압은 7600까지인데 저압 수은등이 보통 살균등이나 저압 수은등 앞에서 했죠. 형광등이 저압 수은등입니다. 저압 수은등이 형광등이다. 그래서 저압 수은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형광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것이 이 수은등이고요. 그 다음에 크세논등이 있습니다. 크세논등, 엑스레이등이라고 하고요. 크세논등은 가장 그 특징이 연색성이 가장 좋습니다. 연색성이 가장 좋은 것이 크세논등이고 그래서 가장 천연 주광에 가깝다. 햇빛에 가깝다. 연색성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이 있는데 네온은 전구가 있고 네온관이 있습니다. 네온 전구는 동그란 거, 네온관은 네온 사인 있죠. 우리가 호프집 가면 예를 들어 예전에 뭐 호프집 H, O, F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조명으로 글자를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관으로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온 관등. 그럼 특징을 보면 네온 전구는 보세요. 이거 음극만 발광을 합니다. 음극 글로를 이용했다. 음극 글로를 이용했다. 음극만 발광하고 직류 극성 판별용으로 쓰일 수가 있다. 네온 전구는. 그 다음에 일정 전압에만 점등하고 검정기 교류 파고값에서 측정해 사용 가능하다. 일정 전압에만 점등되고 검정기 교류 파고값 측정 사용하고요. 네온 관등은 양광주 부분의 발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네온 전구는 음극 발광, 네온 관은 양광주 부분의 발광입니다. 그 다음 네온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네온 관등의 전기 설비,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보면은 뭐 네온 관등에는 뭐 애자 사용 공사로 하고 네온 변압기 뭐 접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온 관등에는 네온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온 관등은 전압이 굉장히 높아요. 저압을 고압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네온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형광등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일단 형광등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7000시간 이상이고요. 7000시간이고 수명이 길고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 방사가 열이 백열전구 4분의 1이에요. 그만큼 열을 많이 방사하지 않으니까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열 많이 방사하는 것이 안 좋죠. 아유, 여름에 방에 뜨거워 죽게,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열을 많이 방사하면은 더 덥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더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열방사가 백열전구의 4분의 1이고 필요한 광색을 얻기 쉽다. 우리가 뭐 주광색, 백색, 뭐 온백색 이런 여러 가지 색을 얻기가 쉽습니다. 근데 형광등에 우리가 안전기로서 우리가 코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코일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 코일이 뭐 L 성분이죠. L 성분이 들어가면 역률이 나빠지고요. 온도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레피드 스타트 형광등. 요즘 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 올리면 바로 불이 들어오죠. 근데 예전에 형광등 하면 어떻게 되나? 딱 하면 깜빡 하다가 한 2초 정도 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형광등이 있지만 레피드 스타트 형광등은 전원 투입이 곧 점등되는 것을 레피드 스타트 형광등이라고 하고요. 기동이 빈번한 곳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광속이 있습니다. 형광등에서 전광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백열전구 할 때 에이징, 뭐 동정곡선 이런 거 했었죠. 동정곡선, 예, 그런 것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광속은 형광등에서 전광속은 100시간 점등 후의 광속을 전광속, 초특성이라 하고요. 동정특성의 광속은 500시간 점등 후의 광속을 동정특성의 광속이라 합니다. 그래서 형광등에서 초특성 100시간, 동정특성 500시간 이런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EL등입니다. EL등은 전개 루미네선스에서 발생하는 고체등이고 표시용이나 장식용 등의 EL등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루미네선스를 이용한 우리가 발광을 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기 중에 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방전등에서 전기 루미네선스 같은 경우는 기체 가스 중에 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 가스 중에 방전을 하려면 유리관이 있어야 되겠죠. 형광등이나 네온관 같은 것들은 관 안에서 발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관 안에 가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기 중의 방전은 뭐냐? 대기 중이에요. 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기 중에서 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나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겠죠. 보세요. 공기 중에, 공기예요. 가스가 도움이 주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두 개의 평판 전극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고 전극의 전압을 인가하면 기체는 일반적으로 절연체이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전극 사이 전압을 높여주면 공기와 절연사가 이뤄 두 전극 사이에 불꽃이 튀어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된다.
어떤 건 이해되시죠? 보세요. 전극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줘. 전극을 이렇게 주고, 네. 전압이 이렇게 오죠. 공기 중이에요. 공기 중인데, 예를 들어서 1V를 흘려줬습니다. 그럼 여기가 공기 중인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당연합니다. 10V도 흐르지 않는다. 100V, 1000V, 뭐, 10,000V 올라가니까, 아무리 얘가 공기 중이라 하더라도 전압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통하더라는 겁니다. 절연이 파괴되어서 통하더라.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우리가 대기 중에 방전등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극 사이에 전압을 계속 높여주면 공기가 절연성을 잃어서 두 전극 사이에 불꽃이 튄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죠. 코로나. 네. 절연성을 잃어서 두 전극 사이에 불꽃이 튄다. 네. 이런 종류가 대기 중에 방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꽃 방전, 코로나 방전, 아크 방전이요. 불꽃 방전, 코로나 방전, 아크 방전. 그래서 불꽃 방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하면 불꽃이 튀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런 불꽃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이용한 것이 불꽃 방전입니다. 그럼 코로나 방전은 코로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전기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줬는데 똑같아요. 한쪽은 평판 전극 하나를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방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 평판 전극부를 구성한 회로에서 침전극에 여기 침전극에 한쪽이 뾰족한 전극에 고전압을 인가하면 어떤 전압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파괴되어서 비틀 발생하는 것이 코로나 방전이고요. 아크 방전은 여기에서 더 전압을 인가하면은 아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크 방전이고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대기 중에 방전 종류 세 가지 불꽃 방전, 코로나 방전, 아크 방전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글로우 방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 것이 뭐다? 대기 중에 방전이었다 하면 글로우 방전은 글로우 뭐요? 글로우, 유리 글로우. 예. 이런 관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우 방전은 중량 유리 용기 중에입니다. 이런 유리 용기 안에서 방전이에요. 두 개의 전극을 넣고 관내 기압을 낮추면 우리가 보세요. 공기 중에서는 공기의 절연을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굉장히 높게 줘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전압만으로 절연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이 글로우 방전 같은 경우는 기압도 낮추고 그리고 가스도 넣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더 낮은 전압, 더 쉽게 방전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글로우 방전의 원리예요. 관내 기압을 낮추면 비교적 낮은 전압으로도 관내 방전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방전은 글로우 방전 또는 진공 방전이라 하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뭐 특별한 가스까지는 아니고 여기에서 압력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틀생 기체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글로우 방전은 어떤 것? 글로우 방전, 네온관 등 네온램프, 정전압 방전관 등에 이용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온관 등은 여기에서 양광주입니다. 네온램프는 음극 글로우요. 음극, 양극, 양광주가 있다고 했을 때 네온관은 양광주에서 빛이 나고요. 네온 램프는 음극 글로우에서 빛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네온 관등입니다. 네온관. 뭐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온관이 이렇게 생겼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온 관등은 이렇게 네온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는 어떻게? 이런 공사는 애자 사용 공사로 한다. 뭐 네온관에 연결되는 전선 등은 애자 공사로 한다. 이런 것들이고 네온 보세요. 원래는 네온관 등은 긴 유리관입니다. 긴 유리관을 진공으로 하고 나서
불활성 가스 또는 수은을 봉입합니다. 수은을 봉입하고 양단의 원통형의 음극관 금속 전거 장치에서 높은 전압의 교류를 인가한다. 이 누설 변압기가 네온 관등 회로에서 네온 변압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의 전압 220V 들어온다. 그럼 이 전압을 높은 전압 1000V 이상이 되는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승합을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네온 관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양광주를 이용한다. 양광주를 이용한 것이 이 네온 관입니다. 그리고 네온 사인이라고도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네온 관등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주 나오는 것이 봉입가스에 따른 광색입니다. 우리 진공을 하고 나서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넣는 가스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우리가 네온사인 휘황찬란하죠. 색깔이 많죠. 그 색깔을 내는 것이 이 봉입가스에 따른 색깔입니다. 그래서 뭐 유리관색은 보통 투명이라고 보고 봉입가스로 네온을 집어넣으면 등적색이 나옵니다. 네온을 집어넣으면 등적색. 아르곤과 수은,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아르곤과 수은을 집어넣으면 청색이 나옵니다. 봉입가스에. 아르곤과 수은을 집어넣으면 청색. 그 다음에 아르곤을 집어넣으면 아르곤과 수은이면 청색이고 아르곤을 집어넣으면 고동색. 고동색. 헬륨은 백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요 두 가지가 네온과 아르곤과 수은. 이럴 때 네온 넣었을 때 등적색, 아르곤과 수은을 넣었을 때 청색이 나온다. 요것들 한번 문제에서 접하면 그때 문제마다 이렇게 문제 외우고 이렇게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많거든요. 조금 있다가 형광등도 또 나와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렇게 암기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이 나왔습니다. 형광등. 보세요. 형광등. 기체 방전을 이용해서 이 수은 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뭐라 그랬어요? 저압 수은등이라 그랬죠. 저압 수은등. 여기 수은 원자가 있습니다. 수은 원자로부터 자외선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를 유리관에 도포되는 형광체에 조사하면 이 수은 것이 자외선을 발생시켜서 여기에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형광체가 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사를 하면은 부딪히면은 형광체로부터 가시광이 발광된다. 그래서 수은을 여기 자외선으로 해서 형광체에 부딪히면은 형광체에서 빛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종 나와요. 주위 온도가 25도일 때 관벽의 온도는 40에서 45도. 주위 온도 25도. 뭐 가장 좋은 온도죠. 그때 관벽의 온도가 40에서 45도. 백열등 같은 거 엄청 뜨겁죠. 근데 형광등은 또 그렇게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40에서 45도 정도고요. 이것이 형광등의 구조인데 뭐 형광등의 발광 원리 자체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형광등의 점등회로입니다. 형광등 점등회로인데 일단 이 그림 있죠. 형광등을 결선도는 실계에서 이것을 그리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전과목 수업 하다 보니까 공사 기사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공사 기사 실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실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 이렇게 돼요. 전원을 이렇게 인가합니다. 뭐 교류 220V를 인가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초크 코일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점등관이 있으면 얘가 붙으면 이렇게 가동 접촉자가 있고 고정 접촉자가 있습니다. 가동 접촉자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해서 페러가 형성되어서 어떻게요? 형광등이 점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꽤 어렵진 않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그냥 폐로만 형성하면 좋겠는데 이런 뭐 초크 코일도 있고 뭐 점등관도 있고 콘덴서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 간단하게 한번 보면 초크 코일은 뭐냐면 L이죠. L, 코일입니다. 코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전기라고 그래요. 안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안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전기로서 초크 코일이 많이 사용된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돼요. 올리면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갑자기 전원이 투입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초크 코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큰 전류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안정화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로 보통 초크 코일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등관은 뭐냐면 우리가 뭐 글로우 스타터, 글로우 램프 들어보셨죠? 스타터. 예. 제가 어릴 때도 형광등 있죠? 형광등 뭐 나가면 그 스타터 사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냥 스타터입니다. 점등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얘가 고정이 있고 가동이 있는데 올리면은 전원을 투입하면 이게 가동이 이렇게 고정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점등관이다, 글로우 램프다, 혹은 글로우 스타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콘덴서는 뭐냐면 일종의 필터입니다. 필터. 끄면은 얘가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은 갑자기 고조파 같은 그런 안 좋은 펄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펄스를 제거해 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콘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건 잘 없어요. 그냥 이거 형광등 점등회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광등이 발광한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에 나오는 것이 종료합니다. 예. 이게 광색에 따른 형광등의 분류가 있습니다. 광색에 따른 형광등의 분류에서 주광색은 기호가 D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요. 이렇게 보세요. FL 20 D다. 무슨 말이냐? FL은 형광등을 의미합니다. 형광등이고 여기는 와트 수요. 20와트고요. 여기에 D가 뭐냐? 색깔을 얘기합니다. D가 주광색이 D예요. 우리가 가장 밝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거 주광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밝은 거. 주광색이라고 해서 뭐 주황색 아니고요. 얘가 밝은 색입니다. 밝은 색이고 D예요. D. 기호로 D도 자주 나오고 색 온도는 5700에서 7100K가 됩니다. 주광색. 주백색. 주광색보다 좀 덜 밝은 거. 주백색은 N이고 4600에서 5400K. 백색은 W고 3900에서 4500입니다. 만약 백색이라면 여기 20W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광색, 주백색, 백색 정도는 기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관 색온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광색의 기호 D, 5700에서 7100, 주백색 N, 4600에서 5400, 백색은 W, 3900에서 450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광체의 광색입니다. 우리가 뭐 형광체 색깔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랬을 때 형광체 앞에서 했었죠. 형광체 이렇게 형광체 있습니다. 여기에 뭘 바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있죠. 외우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형광체로 일단 사용되는 거 뭐냐면 텅칼마입니다. 텅칼마. 텅스텐산 칼슘. 텅칼. 그 다음에 텅스텐산 뭐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산 칼슘과 텅스텐산 마그네슘이 형광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규아카입니다. 규아카. 규산. 아카 뭐요? 아연, 그 다음에 카드뮴입니다. 분카,
붕산 카드뮴이 형광체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색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형광체로서 규산 아연을 사용하면 광색으로서 녹색이 나오고요. 붕산 카드뮴을 형광체로 사용하면 핑크색이 나온다. 시험에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텅스테산 칼슘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텅스테산 칼슘은 광색으로 청색. 일단 형광체로서 텅칼마 교재를 보고 정리해 주세요. 텅스텐산 칼슘과 마그네슘, 규아카 규산과 아연과 카드뮴, 붕카 붕산과 카드뮴이고, 색깔은 규산아연 녹색, 붕산 카드뮴 핑크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 말씀드렸죠. 이 초크콜이 안전기로 사용되는데 정식 명칭은 안전기입니다. 초크콜이 보통 안전기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안전기예요. 그래서 방전 등의 전압조절 특성이 부특성이다. 부특성이 뭐요?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은 감소하는 거. 전압 전류 특성이 부특성이라는 것은 전류가 증가했을 때 전압은 감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전등은 일정 전압의 전원에 접촉하면 전류가 급속히 증대돼서 방전등을 파괴할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초크코일을 일반적으로 안전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점등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점등 형식으로는 스타터형, 예전에 사용하던 거, 그냥 스타터만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점등 시 전극을 2초 정도 예열한 후에 전극 간의 전압을 인가하여 기동시키는 방식. 2초 정도 후에. 그냥 일반 예전 형광등입니다. 래피드 스타트형은 스타트형보다 좀 더 빠릅니다. 1초 안에 점등하는 거. 래피드 스타트. 1초 안에 점등하는 겁니다. 순시 기동형은 뭐겠어요? 순시. 바로. 높은 전압 인가해서 이 필라멘트 예열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기동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 기동형은 뭐 LC 직렬 공진회로 등을 통해서 양단의 고압이 유기되도록 해서 형광등을 방전하는 이런 점등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스타트형은 2초, 래피드 스타트형은 1초 안에, 순시 기동형은 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기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램프의 효율이 있습니다. 각종 램프의 효율이 있는데, 효율. 그냥 지금 효율 단위가 뭐냐면 와트 퍼 루멘입니다. 1 루멘 퍼 와트라면은 1와트로 1루멘의 광속을 발생한 것. 100 루멘 퍼 와트라면 1와트로 100루멘의 광속을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연색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효율 면에서는 얘가 낫겠죠. 이거 루멘은 클수록 빛이 밝다는 것이고, 이 전력은 적을수록 전력 소비가 적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랬어? 나트륨 등의 특성이 뭐다? 연색성은 나쁘지만, 이게 색의 질은 나쁘지만 양은 좋다 그랬죠. 그래서 나트륨 등이 연색성은 나빠서 실내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실외에서 사용되고, 왜? 효율이 가장 좋은 겁니다. 80에서 150. 그 다음에 메탈 헬레드 램프는 나트륨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형광 램프, 효율이 좋으니까 많이 사용되겠죠. 형광 램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수치보다는 순서 정도. 가장 안 좋은 건 뭐겠어? 온도 복사죠. 온도 복사 2개. 온도 복사 2개 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더 안 좋은 거 백열전구. 그거 위에 온도 복사 뭐다?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램프, 형광등은 저압 수은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를 한다고 하면 뭐 나, 매, 형, 수, 할, 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나트륨등이 가장 좋다, 백열전구이 가장 나쁘다, 형광등이 중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나, 매, 형, 수, 할, 백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입니다. LED가 요즘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에서 그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뭐 간단한 개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ED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전류를 빛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뭐다? 빛을 내는
다이오드. 뭐다?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가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에 따라서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등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백색 LED가 나왔고요. 청색 LED 있습니다. 청색 LED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데 그 청색 LED 발견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노벨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색 LED 발견해서. 네, 그 정도로 이 LED가 간단한 것 같은데 들어가는 그 물질 등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LED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볼게요. 거의가 다 장점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존 광원과 달리 작은 점광원이죠. 우리가 신호등만 보세요. 신호등도 예전에는 뭐 파란색, 빨간색 했을 때 램프가 들어있었잖아. 요즘 어떻게 해요? 초록색 전부 다 LED 등을 모아서 LED 등은 뭐 몇십 개, 몇백 개 붙어서 하나 초록색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달리 점광원입니다. 점광원으로 전극 필라멘트 수은을 사용하지 않죠. 전극 필라멘트 수은, 형광등에도 수은이 있는데 여기는 수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하고 수명이 길고 친환경적이다. 환경 친화적이다. 예, 그러니까 LED 많이 사용합니다. 광학적으로 선명한 단색광을 발광하여 오늘 말씀드린 청색, 흰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단색광을 발광해서 연색성은 나쁘지만 특정 색을 필요로 하는 조명기구 적용 시 시인성이 향상되고 지향성 광원으로 적합하다. 신호등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호등. 네. 전기적으로 특정 전압 이상의 점등하고 점등 후에는 작은 전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광도가 변화해서 광출력 제어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4번 작은 면이 특정 지역으로 제한될 경우에 목적 조명이 가능하여 기존 광원보다 2배 등기구 효율이 가능하다. 장점밖에 없죠. 네. 그래서 LED, 발광 다이오드까지 해서 루미네선스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번 시간까지 해서 조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한 조명을 설치합니다. 천장에, 벽에, 국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조명 활용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